크립토 시장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주요 이벤트들을 앞두고 불확실성이 커져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도 지금 위험 회피 심리가 조금은 강하게 작용하는 모습입니다. 어제도 또 알트코인들이 쭉 내림세를 보이는 모습까지 나타났죠. 미리 우리가 현금 확보를 해놨다면 참 좋았겠지만 나는 그러지 못했다. 나는 지금 이 시점에 어떤 움직임을 가져가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여기에서 힌트를 얻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간밤에 마감됐던 뉴욕 증시 상황 같이 한번 짚어보도록 하시죠. 뉴욕 증시 3대 지수 일제히 하락 마감하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다우 지수는 0.46% 하락했고요. S&P 500 지수도 0.3%, 나스닥 지수까지 0.38% 하락하면서 모두 약보합권으로 내려오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장 초반에는 3대 지수가 모두 상승하면서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까지 나타났었는데요. 이후에 전해졌던 미국과 중국 간의 협상 결과에 투심이 돌아선 모습이었습니다. 90일간의 추가 유예가 다시 한번 발표될 것이다. 시장은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다 라면서 확정적인 결론이 나타나지 않은 모습이었죠. 여기에 FOMC에 대한 경계감까지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시적인 불확실성이 시장을 짓누르고 있다.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크립토 시장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헤드라인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비트코인과 XRP와 관련된 고래들의 움직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내용부터 열어보시죠. 자, 비트코인의 가격은 최근에 계속해서 11만 7천 달러에서 12만 달러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모습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옆으로 눕는 횡보세로 큰 변화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 드는데 그 안에서는 보유자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존의 고래들이 물러나고 기관들이 새롭게 진입하고 있는 형국이죠. 7월 들어서 사토시 시대의 비트코인 고래들이 활동을 재개하면서 수익 실현을 하고는 했습니다. 오늘 들려온 소식으로도 12년 동안 잠자고 있던 고래가 나타나면서 비트코인 지갑이 활동을 시작했다는 거죠. 1,500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거래소로 이동시킨 게 확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매수를 이어가는 기관의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스트래티지를 들 수 있겠죠. 이번에는 X에 예고글을 올리기만 하고 실제로 매수를 안 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우선주 상장을 마치고 여기에서 조달한 자금으로 비트코인을 매입했다라는 소식이 추가적으로 전해졌습니다. 비트코인 안에서 손바뀜이 일어나면서 이제는 새로운 가격 체제로 전환되고 있다라는 분석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확실히 기관들이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 주시하시면서 비트코인의 관점에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두 번째 이슈는 앞서 만나봤던 내용과는 같은 현상, 다른 느낌인 소식인데요. 장기간 비활성 상태였던 이 XRP의 지갑들이 다시 활동을 시작했는데 이게 상승 시그널이다라는 분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온체인 데이터에 따르면 XRP의 평균 보유 기간이 감소했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오랜 기간 움직이지 않던 지갑들이 다시 활동을 재개했다는 건데 보유한 물량을 거래소로 이동했다 라는 게 아니라 지갑이 활성화됐다 이기 때문인 건지 과거에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강세장의 신호로 작용되어 왔다고 합니다. 다만 현재 XRP를 긍정적으로만은 바라볼 수 없는 시점입니다. XRP를 향한 전반적인 매수세는 약화되고 있고요. 이번에는 또 거시적인 환경들도 불확실성을 안고 있는 만큼 XRP가 향후에는 어떤 추이를 보이게 될지 조금 더 신중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이슈 두 가지 만나봤습니다. 실시간 시장 분위기도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 주요 코인들 여전히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0.5%가량 하락하면서 현재도 11만 7천 달러대에서의 움직임 가져가고 있죠. 아직까지는 횡보 구간을 거치는 모습인데 여기에서 더 이탈되지 않는 게 중요하다라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도 1% 넘게 빠지면서 3,800달러 밑으로 내려온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더리움은 상대적으로 잘 버텨준다라는 얘기들도 있죠.
있죠.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XRP가 하락의 길을 걷더니 조금은 옆으로 누우려는 듯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는 약보합의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솔라나가 2% 넘게 빠지고 있고 지금 밈코인 단에서도 2% 하락률을 다 가져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빅 이벤트가 지나가야지만 새로운 방향성이 결정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드는데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시기겠죠. 하지만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어떤 전략을 가져가면 좋을지 전문가님 통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코인 가자! 수요일 오늘의 코인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55분까지 진행될 예정인데요. 방송 끝나고 나서도 시장과 관련된 이슈들 계속 업데이트 받고 싶다라는 분들 위해서 하단에 QR코드 마련해 뒀습니다. 이 QR코드 스캔해서 입장하시면 저희 방송 끝난 직후부터 전문가님의 전략 24시간 동안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저와 함께할 전문가님 이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진영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사부터 해주실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거식 경제 분석과 그리고 차트 분석을 하고 있는 시그널 드림 센터장 정진영 전문가입니다. 오늘 또 어떤 식으로 이렇게 리스크를 관리를 하고 수익을 만들 수 있는지 제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는 항상 투자를 할 때 리스크 관리를 잘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특히 손실이 커져가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라도 내가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까 고민이 깊어지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전문가님 통해서 오늘 방송 통해서 같이 한번 확인을 해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지난 방송에서 다뤄봤던 내용들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시죠. 계속해서 지금 FOMC가 이제는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경계감이 작용되는 모습입니다. 지난번에는 파월 의장의 연설이 있어서 우리가 그 얘기를 좀 해봤었죠. 네,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떤 거냐면 이제 FOMC 회의는 정치적 분쟁으로 번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FOMC의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를 미루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금리를 인하를 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이제 파월 의장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금리 인하가 됐을 때 다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이제 접근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원래 스타일대로 밀어붙이는 스타일. 일단 해보고 보자 이런 느낌으로 보고 있으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투자 시장과 이 금리 인하적인 부분을 이제 분석을 해보자면 금리 인하가 앞으로의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키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확실히 시장이 금리를 주목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지금 이뤄지고 있는 FOMC와 관련해서는 금리 동결의 가능성이 높잖아요. 결국에는 맞습니다. FOMC 끝나고 파월 의장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지를 조금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 지금 어제 새벽에도 금리 인하는 일단 진행하지 않는 걸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골드만삭스라든지 그리고 이제 연준에서도 0.5에서 0.75p까지는 이제 내릴 수가 있다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신에 많은 사람들이 금리 인하가 되어 버리면 당연히 이제 주가라든지 이제 이런 그 크립토 시장이 또 활기가 들어와서 상승을 줄 거다라고 보는데 네. 저는 또 반대로 보고 있습니다. 아, 진짜요? 그 이유는 제가 오늘 만든 자료에 설명을 드릴 건데 집중해서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지난 방송에서도 파월 의장의 연설과 관련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연설 내용에는 별다른 내용이 없었다라는 게 포인트였죠. 하지만 이제는 진짜 FOMC가 진행되고 있고 결과가 내일 새벽이면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 듭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방송에서 전문가님이 히든코인을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현재 어떤 시점에 와 있는지 같이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로 시장이 조금 내려가는 모습이 나타나서 시장을 이기는 종목은 또 없다고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 지금 제가 추천드리고 사실 비트코인이 한 번 더 120K까지 돌파를 할 것이다. 근데 비트코인 도미넌스와 비트코인이 이 도미넌스가 상승을 주고 있지만 결국에는 상승을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전체적인 알트코인들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 또 제 히든 종목을 또 예측을 하시고 매수를 하신 분들은 일단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림 보시면
1850원의 부근에 오시면 손절거래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 왜냐하면 또 내가 손실을 인정을 하고 그리고 더 좋은 종목, 시장이 반등이 나왔을 때 또 들어가면 충분히 손실까지 회복이 가능합니다. 혹시나 이 보초 프로토콜을 조금 더 들고 가고 싶다. 나는 정진영 전문가는 믿습니다. 올라갈 겁니다. 라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나중에 실시간 차트를 분석해 드릴 테니까요. 보시면서 참고해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리스크를 잘 관리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명확한 손절 라인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지만 여러분이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거 항상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버추어 프로토콜 손절 라인 제시를 해주셨지만 그래도 나는 계속 끌고 가고 싶다라는 분들 위해서 저희가 방송 말미에 실시간 차트도 같이 볼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의 내용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현재 지금 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이 거시적인 환경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 여기서부터 우리가 조금 출발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 듭니다. 계속해서 탈달러화 현상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맞습니다. 심화가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맞습니다. 최근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럽에서도 지금은 이제 채권 쪽의 신뢰를 많이 잃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탈달러화가 지속적으로 이제 심화가 될 것이다. 이 탈달러화가 심화가 돼버리면 외환 거래까지 아무래도 불이 켜질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러면 우리 투자 시장은 한 번 더 이렇게 큰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꼭 큰 하락이 나와야지만 또 상승이 나오는 부분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것 또한 기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게으르게 올라가겠지라는 생각으로 가지고만 간다라면 분면적으로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도 놓칠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지금 우리가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왜 언제부터 이 달러가 문제가 됐냐라고 따진다면 팬데믹 때부터입니다. 팬데믹 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런 그 팬데믹에 굉장히 많은 달러를 찍어냈어요. 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인플레이션이 왔고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달러 가치가 하락할 수밖에 없는 게 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많은 나라들이 이제 이 채권을 기피하려는 거, 이 채권의 신뢰성을 조금씩 잃고 있었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그 코로나 팬데믹이 2021년도가 아마 시작점이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세요. 좋습니다. 자, 탈달러화가 언제부터 시작이 됐는지부터 짚어주고 있으십니다. 사실 팬데믹이 발발했을 때부터 사람들의 소비 심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로서는 뭐 어쩔 수 없는 방법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맞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미국이 이번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적으로 이제 너희 루블화 폭락을 시키겠다, 정제를 그만둬라 이런 식 경제적 압박이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나라들이 너희가 뭐야, 너희가 뭔데 왜 계속 우리나라의 화폐를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야,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되면서 점점 기피하는 상황이 생기고 있는 거죠. 네, 탈달러화는 사실 이 글로벌 시장 전반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달러에 의존하고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서 탈달러화가 진행될수록 이에 대한 부작용들도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이 근본적인 부분부터 시작을 해야지만 우리가 전략을 잘 세워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말이 나오는 부분은 중국 쪽이죠. 중국에서도 무언가의 움직임이 자꾸 나타나고 있는데 중국은 우리가 어떻게 찾아보는 게 좋을까요? 중국 같은 경우는 2020년도에 12DC를 이제 소수국가, 소수 이제 지역별로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2DC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2018년도에 이제 시작을 해서 2023년도에 한강 프로젝트라고 해서 지금 개발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국으로 따라갈지 아니면 미국 따라갈지를 지금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후 우리가 투자를 하실 때 주식을 하시는 분이든 코인 투자하시는 분이든 네. 국가적으로 어떤 이런 화폐, 디지털 화폐냐, 암호화폐냐, 어느 걸 선택할 것이냐 매우 중요한 관점을 보고 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지금 미국이 결국에는 왜 암호화폐를 선택했는지에 대해서도 나오는 부분이 현재 지금 이제 브릭스라고 이제 아마 다들 아실 건데 네. 브라질과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 현재 신흥 경제국입니다. 이 신흥 경제국들이 서로 이제 협약을 해서 미국 탈달러화를 지금 막기 위해 달러의 독점을 막기 위해서 만든 그런 공동 경제 시스템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네. 미국이 이렇게 점점 이 달러를 기피하는 현상이 생기면서 이런 이제 연합들이 생기면서 암호화폐를 받아들인 거거든요. 트럼프가. 그러면서 이 비트코인을 우리 달러의 대체
대체로 만들겠다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네.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들은 과연 이 탈달러와의 형상이 얼만큼 암호화폐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런 분석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이유 때문에 금리가 인하가 되더라도 네. 금리가 인하가 된다라는 거는 결국 미국이 경제가 지금 힘들어질 수도 있다. 제2의 그렇죠. 인플레이션이 또 발생될 수 있다라는 여지를 주는 부분이라서 분명적으로 역동적으로 한번 큰 상승을 주겠지만 큰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외환 거래까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이 켜질 수가 있는 부분이라서 네. 추가적 하락도 나올 수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탈달러화를 바탕으로 봤을 때 금리 인하의 시각으로 놓고 본다면 단기적으로는 시장의 상승을 가져올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하락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단기적인 상승까지는 전략을 잘 세워보면서 수익으로 연결을 시키고 그 다음에 적절한 시점에 현금 확보 전략까지 가져갈 수 있어야겠죠. 그 전략을 가져가려면 어떻게 우리가 대비를 해봐야 되는지 지금 만나봤던 내용들 한번 쭉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탈달러와 관련해서 우리가 딱 짚고 넘어가야 될 포인트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제가 뭐 내용을 좀 줄이자면 첫 번째는 이제 미국 연준의 무제한 양적 완화로 인한 이제 달러 가치 하락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브릭스 연합 대비 경제고요. 세 번째는 이제 미국이 이제 금융 제재 남용에 대한 이런 신뢰성이 떨어졌다 이런 네. 부분이고 네 번째도 굉장히 중요한데 원자재 거래를 빗달러화로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뭐가 있습니까? 바로 석유가 있습니다. 네. 석유는 이제 달러로 결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원자재 거래를 빗달러화로 이제 시도가 성공을 한다면 미국의 가치, 달러의 가치는 굉장히 떨어질 것이다. 기축통화폐 위험이 많이 감소할 것이다라고 분석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배경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 그렇다면 결국에는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겠죠. 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써야 투자에 영향을 줄 수가 있을까요? 일단 우리가 이제 달러화가 돼버리면 이제 국채 수요 감소를 이제 감소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국채금리 상승 압력까지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이제 이 국채 수요 감소 때문에 외환 거래까지 이제 불이 켜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앞으로 이 국채 뿐만 아니고 이 달러화를 통해서 과연 나라들이 어떤 식으로 이 외환 거래 움직임이 나올까 이런 분석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정도 조금 예측을 해보면서 우리가 움직임을 가져가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바로 기준금리 인상 압력이죠. 왜냐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계속적으로 이제 이렇게 그 경제적인 불확실성이 커지고요. 그리고 외환거래 불이 켜지면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플레이션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떨어진 금리들이 다시 올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제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도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2%대까지 이제 목표까지 내려왔다. 하지만 그렇죠. 관세적인 부분 때문에 인플레이션 발생될 수 있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 금리 인하를 지금 해버리면 또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맞아요. 의미로 저는 받아들인 부분이거든요. 네. 그 마지막은 이제 가장 이제 큰 문제가 되는 건데 글로벌 패권의 악화입니다. 우리가 뭐 역사를 보시더라도 강대국이 무너지면 혼란세가 나타나는 그쵸.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기초통화가 이제 무너졌을 때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암흑기가 올 수도 있다라고까지 보고 있습니다. 미국과 관련해서는 패권이 약화가 되면은 조금 안 좋은 시선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겠는데 그렇다면 신흥국들은 어떤 움직임이 나타날까요? 아무래도 신흥국들은 뭐 화폐적인 기축통화폐가 되고 싶어서 아마 움직임이 커지겠죠. 네. 그러면 이제 새로운 뭐 지금 이제 중국이 또 이렇게 라이벌로 뜨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중국 동안 또 경제 통합이 또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암호화폐는 이제 하락을 할 것이고요. CBDC는 또 다시 부상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신흥국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우리가 꼭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 쉽게 자료로 정리를 해놨는데요. 전문가님과 이제 마지막으로 짚고 실시간 시장 분위기까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신흥국에 미치는 영향으로 꼽으시는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잠시만요. 일단은 지금 외환 보유 다변화 기회와 그리고 이제 디지털 자산 및 블록체인 도입 기회가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셨느냐면
이제 미국이 만약에 기초통화의 가치가 떨어지면 현재 암호화폐들이 크게 하락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그렇죠. 이제 디지털화폐인 이제 그 CBDC가 좀 부상이 되는 부분이고 전체적인 경제 시스템 자체는 어떻게 움직이냐. 특히 이제 코인 시장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제 탈출을 해야 됩니다. 아, 그래요. 네, 맞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11월 10일 날 우리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되시면서 리플도 그렇고 이제 헤드라도 그렇고 많은 상승을 줬습니다. 그게 전부 다 반납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사실 이런 기초통화화폐가 당장적으로 바뀔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네.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5년 동안 투자한다, 10년 동안 내가 보유를 한다. 이제 불장이 오니까 비트코인 10억까지 갈 거야. 이런 개념을 접근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물이 들어왔기 때문에 유동성이 나왔기 때문에 그 유동성으로 수익을 보시고요. 그리고 코인 시장이 유동성이 죽어버리면 또 다른 투자를 하시고 이런 식으로 내가 유리한 투자를 만든다는 게 만들어가는 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자, 무조건적인 낙관적인 전망만을 가져가는 건 옳지 않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겠죠. 단기적으로 상승이 나타난다면 우리는 그걸 10분 활용을 하고 현금 확보 전략이 필요할 때는 그에 맞춰서 움직임을 가져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니까요. 시기 적절한 전략법 내가 모르겠다라는 생각 드시면 하단의 QR코드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안에서는 전문가님이 실시간 시장 상황에 맞는 전략들 계속 세워주시니까 전문가님의 도움 한번 제대로 얻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 실시간 시장 분위기는 어떤지 전문가님과 같이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비트코인은 여전히 조금 옆으로 눕는 듯한 모습만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네네, 맞습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가 봤을 때는 현재 아직까지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내용들을 기다리고 있는 느낌, 과연 이게 어떤 내용을 기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120K와 117K를 횡보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이제 우리가 봤을 때는 지루하지만 사실 투자는 지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한번 내 방향이 맞았을 때 느끼는 그 성취감 이런 네. 걸로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쵸. 물론 내 돈도 벌고요. 자, 여기서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114K만 지지하면 됩니다. 한번 그때 이제 강하게 밀려가지고 이제 140.9K까지 밀렸지만 결국에는 또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네. 제가 보는 거는 이제 8월 초까지 아마 120K를 재돌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고, 만약에 그쪽을 이쪽을 지지를 한다면 저는 추후적으로 한 번 더 돌파가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만약에 이렇게 밀린다면 네. 저는 이제 하락장으로 전환이 된다. 단기 조정장이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빠지는 건 아니고요. 이제 110K 이 부분을 한 번 더 지켜야 돼요. 만약에 지키지 못한다면 현재 이 파란 색깔 선이 이제 200일선입니다. 아마 100K까지 빠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도미넌스를 좀 보겠습니다. 네. 이제 도미넌스 같은 경우에는 많이 빠지고 있어요. 제가 분명히 한 이 부분까지 빠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반등이 나오면서 비트코인이 상승을 줬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 제가 또 히든 정보 드렸던 보초 프로토콜도 수익으로 전환됐을 거라고 보지만 네. 결국에는 도미넌스가 지키고 상승을 하지만 이 비트코인이 상승을 지금 시원하게 돌파를 못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전체적인 하락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시간상 제가 이더리움 패스를 하고 가장 중요한 보초 프로토콜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보초 프로토콜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볼린저 밴드 하단 부분에 되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추가 하락이 나온다면 이건 하락 전환입니다. 분명적으로 이거는 이제 하락 다이버전스 형성이 되기 때문에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850원의 부분에는 정리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만약에 현금 보유량 있으시다면 추가 하락 전환점에서 추가 매수 타점을 제가 한 번 더 이제 제 링크로 들어오시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난 방송의 히드코인이었던 버추얼 프로토콜까지 만나봤습니다. 손절 라인을 제시해 주시긴 하셨지만 향후에 대응 전략 받아가면서 나는 홀딩하고 싶다라는 생각 하신다면요. 정보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QR코드 스캔하시면 지금 바로 들어오실 수 있고요. 전문가님의 전략 24시간 동안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